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월 12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올해 들어서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거래량이 좀 통상적으로 이 연말 연초로 넘어오면 휴가 시즌에 거래량이 적으면서 뭐 선물의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희한하게 연말에는 거의 없었던 움직임들이 연초부터 해가지고 콘텐츠와 백오데이션을 선물이 굉장히 심하게 넘나들면서 시장을 좀 끌고 다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사실 저 정도 움직이면 훨씬 더 과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은 물량으로 계속 시장을 좀 뒤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그 폭이 사실 이 작은 박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시장에서 다들 이제 주목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떤 불법 여부에 대한 어떤 판결 혹은 이제 일종의 발표,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또 이제 유예가 됐죠. 제가 알기로는 14일로 유예됐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이제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찌 됐거나 그 이후에 상승을 만드는데 그 흐름이 불확실성이 조금 뒤로 딜레이돼서 안도의 반등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리스크를 좀 관리하기 위한 해지 매도 물량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걸 역으로 털어먹기 위한 어떤 선물의 매수 세력들이 좀 들어와서 시장을 상승시키다 보니, 그러니 의외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별로 안 움직이고 지수에 비해서는 좀 뭔가 심심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러니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의 단기, 초단기 흐름에서는 선물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단은 추세 방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 그 당일 전략 매일같이 올려드리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 전략에서 꾸준히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중심값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전히 박스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고, 과연 이 박스를 벗어날 만한 이슈가 있을까? 이제 슬슬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이제 활동을 좀 기지개를 켜면서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어떤 힘이 한쪽으로 좀 쏠리거나 모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종목도 굉장히 각기전투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이 4% 정도 올라가는데 엔비디아가 오히려 음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 매집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보시는 분들도 최소한 하단 그 아래서 매집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레버러지를 써가지고 혹은 곱버스를 써가지고 위아래 그냥 핑퐁을 단순하게 노리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찔끔찔끔 오르고 있는데 이제 개인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죠. 제가 개인을 불러들이는 피리소리라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2021년에 어떤 장을 리뷰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혹은 그 정도의 어떤 작은 송이만 있어도 지금 구간에서 전혀 급하지 않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그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철저히 접근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도주들이 이제 마지막 불꽃슛을 쏘는 듯한 그런 11월에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구간,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적극적인 매수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 드렸던 게, 욕먹더라도 너 때문에 못 샀다 욕먹더라도 매수 이야기 못 드린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내려오다가 이제 그 연말에, 그렇죠, 공개 방송에서 라이브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21년과 같은 패턴이다, 유사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 패턴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올라와 가지고 이탈해서 오늘 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었는데,
예, 의외로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불발이 되면서 그걸 역으로 좀 노리는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현물보다 선물이 훨씬 더 위에 있는 흐름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그러면 뻗을 수 있는 조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어영부영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중심축 위에서는 매도 관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의 형태로 가고 있다. 그나마 기관들이 올해의 어떤 흐름을 예측하면서 내세웠었던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그건 순환매죠. 다우나 이제 S&P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고가를 만들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그러지 못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저는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어떤 임팩트 있는 이슈가 발생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 궁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런 고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마 여기에서 1%, 2% 정도, 한 2% 정도만 하락시켜도 개인들은 조 단위로 아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주 그때도 120평 일봉 딛는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반등에 매도해야 되는 자리지 반등에 추격하는 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반등이란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추세 상승이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반등이라는 거는 딛고 올라왔다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전히 아쉬운 건 코스닥인데, 충분히 코스피가, 그쵸? 2021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박스를 만들고 움직일 때 그때 들어올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을 들어올리면서 중간에 힘들 때는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진 않는다. 다만 상대적으로 얘가 못 갔다고 해서 얘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한 번만 체크해 보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위에는 슈팅이긴 한데 흐름이 여기가 딛는 흐름이 됐고, 특히나 여기 갭이 발생하면서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 눌림의 매수, 눌림의 반등 관점이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차기 3.0도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가잖아요. 그럼 달러로 쌓이는데 이제 보통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할 때 이때 내려올 때 수익 환전하지 말고 들고 있어라. 어차피 다시 올라온다. 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나 올라오고 있고, 이게 뭐 뉴노멀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그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 실현해서 대량의 금액이 나오게 되면 환율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개인들이 뭐 해외 투자를 해서 그렇다 뭐했다 이야기 드리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운 날씨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